이 책에서도 좀 좋았었던 내용은 굉장히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면은 뭔가 정말 그 내가 보호자와 함께한 시간들 같아요.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많고 어,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들을 많이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경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라.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다. 설거지를 한 아이에게는 수고했다 보다는 그릇에 묻은 기름을 닦느라 힘들었겠다. 라고 하는 것이 좋다. 마찬가지로 잘못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좋다. 예컨대 아이가 동생을 때렸을 때는 동생 마음이 별로 안 좋겠다. 내 마음도 편치 않을 거고 엄마도 너희들 싸움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. 시간 날 때 동생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어. 라고 하는 것이 좋다. 이렇게 사실이나 상황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음부터는 덜 싸울 수 있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엄마들은 이렇게 말한다. 넌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? 비난. 동생과 싸우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. 훈계. 옆집에는 동생한테 잘해준다는데 너는 왜 그래? 비교. 동생은 나이가 어리잖아. 편들기. 한 번만 더 때려봐. 위협. 꼭 때려야 할 이유가 있었니? 따지기.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대개 동생과 더 심하게 싸우거나 엄마에게 반발심을 가진다.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 잘못만을 지적해야 한다.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잘못만을 지적해야 한다. 이것저것 끄집어내 야단치는 것은 좋지 않다.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낼 수 있는 사고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. 그런데 또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잘못하면 숙제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밥을 먹고 정리정돈도 못하니 동생하고 싸움이 나지. 라며 다른 잘못들까지 끄집어내 야단을 친다. 그렇게 되면 아이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워한다. 이 내용이 있었고, 또 이제, 한 내용은, 레르나 레르느의 아이들이 보는 것이라는 시인데요. 아이들은 그 작은 눈으로 큰 눈을 가진 어른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. 아이들의 두 눈 속에는 세계를 얻어내는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다. 어른들이 초원을 볼 때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작은 칠성무당벌레가 앉아있는 풀줄기를 본다. 어른들이 숲을 볼 때 아이들은 나무 잎사귀와 꽃봉오리와 하늘 가재를 본다. 어른들이 호수를 볼 때 아이들은 작은 올챙이와 소금쟁이를 본다. 어른들이 하늘을 볼 때 아이들은 새들과 구름 속에 새겨진 환상의 궁궐을 본다. 아이들은 그 작은 눈으로 큰 눈을 가진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. 라는 시였고요. 저 보면 이게 목에 주름이 이렇게 두 줄이 가 있잖아요. 어, 사실 컴플렉스 요즘엔 조금 신경이 써요. 왜냐면은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. 예전에는 전혀 신경이 안 쓰였었어요. 왜냐면 이 주름이 제가 6살 때 생긴 주름이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5살, 6살 뭐 이때쯤에,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기 때부터 초점책을 읽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책을 읽다가 한 5살쯤인가? 그때 이제 그 전화번호부 책 한 권만 읽게 되는 그런 이후로 책을 막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막 그 서재에서 막 누워서 읽고 막 기어다니면서 책으로 탑을 쌓고 막 이렇게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서 그때 생긴 주름이에요. 목주름인데. 근데 제가 약간 조금 상처를 받았던 거는, 그니까, 뭐, 안경을 쓰면 안경제비라고, 그런 맞다. 별명이 있었구나. 안경제비라는, 그런 거는 제 별명은 아니었고, 자기네들이 안경제비라고 하면서
이렇게 저한테 오긴 했었어요. 제가 안경제비는 아니었고, 제 별명은 아니었는데,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 가거나 어떤 뭐, 이렇게 있는데, 꼬마야, 뭐, 저한테 이렇게 뭐 말을 거는 어른들 있잖아요. 그런 어른들 중에서 굉장히 뭐, 진짜 정말, 와, 저 사람은 어른 같아! 막 애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, 근데 이제 저한테 말을 거는데 누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?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이제 말을 걸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막 애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. 아, 내가 안경제비야!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를 보더니 저한테 어떤 어른이 네가 안경제비 같다 이러는 거예요. 저를 보면서. 그래서 이제 내가 안경제비인가 했더니 친구들이 조금 어이없어 하는 그렇게 됐는데 그때 또 어떤 어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목주름을 이렇게 보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어렸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의 약간 좀 꼬마 인형 같은 역할로 약간 좀 그렇게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선캡 같은 거 막 씌워놓고 아마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뭐 저로 막 웃기게 사진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뭐 그런 것들. 네, 뭐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친구는 없었는데 어른들 여자 어른들 좀 피부에 관심이 많았었던 어른들이 너 목주름이 있구나 목티를 해 이러면서 난 얘하고 대화할 거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뭐 저를 다른 데로 시선 안 돌리고 저를 보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그때는 좀 상처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돌아보면은 지금은 그곳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상처였었구나 그때 상처를 받았었구나 라는 좀 사실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그냥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엄마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엄마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면 선생님이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의 아프리카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필요하고. 근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조금 안전하게 구분할 수 있고, 그 사랑으로 중간에 이렇게 좀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, 음, 참 너무너무 어,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아, 어,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부모 되시고 또 그것도 한부모이시잖아요. 그러니 얼마나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지 그리고 마음이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어, 그 사람의 영혼을 얹어 주셔서 정말 기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정말 눈으로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해요. 그런데 이제 그것이 참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사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로 그런 어떤 차별 없이 정말로 행복하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움을 항상 주시고요. 그래서 정말 아
평안하고 정말 행복함이란 것은 이거구나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편견이 사라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